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건강복지 라디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가장 힘든 현장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이시죠.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이계성 회장님과 함께 지난번에 나오셔갖고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또 내주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뭐 이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이 중독 자체가 사실은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 또 회장님 같이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또 날카로운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오셔서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반성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가 아닌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가 뭐 마약 청정국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약 중독에 대한 얘기 좀 오늘 해주시죠. 네, 그 마약 청정국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네네. 마약 청정국의 정의가 인구 10만 명당 네. 마약 범죄로 인해서 체포되는 사람의 수가 20명 미만일 때 네. 마약 청정국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20명이 처음으로 넘었던 시기가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글쎄, 한 80년대? 아니요. 너무 멀리 가셨고 네네. 1999년에 처음 20명을 돌파를 그렇습니까? 했고요. 2015년까지 오르락내리락 했었습니다. 20명 안쪽 바깥쪽으로. 2015년 이후로는 한 번도 20명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벌써 이제 본격적으로 20명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린 지가 10년이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에 정말 대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검거했잖아요. 그때 정말 그 경찰분들이랑 검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총력전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2만 7천 명이었거든요.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어요. 23년도에. 그러니까 2만 7천 명을 따지면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해보면 5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마약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나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사실 이제 늘 일선에서 마약 중독자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걱정이 굉장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시겠네요.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갖고 이게 남의 얘기 같이 생각을 했고 그 미국이라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일상에서는 보기가 어려운데 모아두면 굉장히 많고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마약 범죄가 또 조금 다른 중독과 다른 개념 중에 하나가 암수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검거되지 않은 채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라고 암수 범죄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한 30배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잡혔을 때 2만 7천 명이면 30배 따지면 약 75만 명. 그러니까 중소도시 한 곳이 전부 다 마약 사용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확산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24년에는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경찰분들 말씀을 드리니까 23년만큼 많은 인원이 본격적으로 체포와 검거에 투입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꼭 음주운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많이 하면 음주운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죠. 또 왜 이렇게 많어? 그러면 단속을 좀 줄이면 단속자 그렇다고 음주운전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가. 단속을 덜했기 때문에 검거율이 낮아서 좀 줄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약의 이제 중독의 심각성을 이따든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 심각성이 참
어렵잖아요. 막 굉장히 이제 끊기도 어렵고 나름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 처벌도 받기 때문에 네. 알코올 중독은 뭐 저번에 말씀하실 때 죽어야 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모든 중독은 다 죽어야 끊는 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예전에 저희 청소년 시기에 저도 이름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게 뭐 이 친구들 중에는 조금 이제 못된 친구들은 뭐 아티반이다 뭐 이런 거 먹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청소년기에 이제 소위 유해화학 네네 본드 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조금 태세가 많이 바뀌었고요. 네네. 훨씬 더 이제 하드코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하드러그에 해당되는 약물들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본드에서 유해 성분 그 이제 중독 성분을 제거를 하고 또 이 좀 역한 향을 그 본드에 포함을 시키면서 본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지금 거의 없다. 네, 대신 이제 다른 종류의 유해 약물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분들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생각. 이제 그런 정책적 도입과 예방 조치들이 다른 것에서도 선제적으로 된다면 이제 예전에 그런 이 본드 사용자가 줄었던 것처럼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시절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었는데 뭐 이 감기약을 많이 먹으면 뭐 몽롱해진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마약에 중독되는 연령이 자꾸 낮아진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네, 그 10년 전에는 40대가 주로 체포되시고 주로 사용자들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10대, 20대가 메인 연령으로 그 추세가 바뀌었다.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추세는 이제 여성의 사용자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처음 30%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특히 10대로 따져보면 지난 10년간 10대 마약 사용자 비율이 24배가 늘어났다고 얘기하니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23년도에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인천 지역 중고등학생 2,500명 마약 사용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의 재미있는 결과 중에 하나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의 그 본인이 마약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친구의 비율이 저희는 당연히 고등학생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중고등학생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실업고등학교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조금 그런 학교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차이가 없어서 이게 굉장히 어떤 특수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 퍼져가고 있고 그 연령층이 점점 어려지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아니, 모르고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순진한 상상입니까? 저희 그때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필로폰을 사용하고 이제 약에 취해 있는 걸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술도 마셔보고 자해도 해보고 뭐 도박도 해보고 뭐 다양한 유흥 활동도 해보고 뭐 했는데 내가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이 사라지질 않더라. 마지막 수단으로 마약을 해보면 조금 사라질 것 같아서 사용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청소년들이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호기심이 제일 큰 이유고 주위의 친구의 권유가 또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약 사용자분들한테 선생님들하고 저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운이 좋게도 성장기에 제 주위에 마약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여러분들은 운이 좀 안 좋으시게도 주위에 친구가 있었을 뿐이다.
뭐 성격이 나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게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친구가 또 권하게 되면 네. 이제 그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랬겠지만 친구가 뭘 하자 그러는데 뭐 안 하게 되면 제가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그렇죠. 생각 때문에 같이 어울리게 되는 저희가 거거든요. 그 23년도에 조사했던 내용 중에도 네네. 내가 이게 마약이 나쁜 거 알아. 문제가 되는 거 알아. 이게 뇌가 다 녹아버리고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는 거 알아. 그런데 호기심이 한번 친구가 권하면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라고 대답한 친구의 비율이 5%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친구가 0.5%였는데 자기가 호기심에 사용해보고 싶다고 한 친구가 10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궁금해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건 하는 순간 굉장히 단기간에 뇌가 망가지고 인생을 파탄에 빠뜨리는 그렇죠.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 회장님의 그 관점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낮아지면서 그러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 거겠죠? 연령이 낮아진다는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의 마약 사용이 급격하게 는 이유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기 유학의 붐이 일었던 시기와 워킹 할리데이의 붐이 아무래도 그런 이제 마약을 사용하기 쉬운 나라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이제 그것들을 경험한 친구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전파되는 양상이 또 우리나라에 워낙 이제 K컬처가 되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입국을 하기 때문에 마약 사용 경험이 있던 친구들이 또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10대, 20대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요즘 비대면 거래가 거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있죠. 그런 SNS의 사용이나 익숙함 정도가 훨씬 더 이 10대, 20대의 마약 사용이 늘어나는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근절할 수 없는 게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또 마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중독된 상태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이게 약물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분이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쁜 기분이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막 속상한 기분을 좋아지기 위해서, 나아지기 위해서. 혹은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분들을 하이를 느끼기 위해서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약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우리의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뇌에 기분을 담당하는 정서를 담당하는 영역의 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분을 느끼고 표현하고 공감하는 이런 능력들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반사회성 인격,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의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한 행동들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안 돼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의 물질을 통해서 항상 자신의 감정을 이제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감정 조절하는 게 안 돼서 굉장히 사소한 것들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버럭하는 성격적 장애를 보이고요. 또 사고의 장애가 생기는데 항상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자기가 이런 약물을 사용한다고 핑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뭐 그래서 이런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성격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피해 의식에 시달리는 것
그런 이제 사고의 장애, 정서적인 장애, 네네. 행동의 장애들을 포괄적으로 경험하는 심각한 정신병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중독된 상태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간혹 그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함께 어울려 사는 능력이 마비되어 버린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마약과 같이 모든 중독의 가장 큰 합병증은 사회적 고립이거든요. 네. 관계를 잃어버리고 이제 혼자서 이 약과 자신만의 관계만 남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조래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뭐 손 안 대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시작을 한 다음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네.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배고픔을 경험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이게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음식에 대한 충동과 갈망 혹은 이제 담배를 피는 분들이 담배가 없을 때 담배를 찾아 헤매는 갈망 이런 거에 한 100만 배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회복자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약을 하시고 재활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 그런 충동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시는 것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정말 정신력이 좀 뛰어나야 되시겠네요. 그 극복을 하려면. 그렇죠. 이게 내 문제는 그런 정신력 자체를 약물 자체가 망가뜨리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회복의 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력 자체가 삶의 의지를 망가뜨리는 병이라서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함께 손을 잡고 도움을 받으면서 회복을 하는 게 모든 중독의 회복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복은 발로 하는 거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회복자분들이 함께 항상 강조의 말씀을 주시죠. 알겠습니다. 중독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치료센터를 오시는 분도 계신가요? 있긴 한데 거의 없고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오시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합병증들을 경험하실 때 오세요. 이제 그걸 이제 은어로 쭈라라고 하는데 쭈라는 어떤 거냐면 정신병적 증상인데 환청, 환시, 환각의 경험이에요. 이제 막 경찰들이 쫓아오고 감시하고 CCTV가 계속 나를 쫓아다니고 뭐 이런 두려움, 무서움들 때문에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대개의 경우는 그 양형 자료를 만들려고 오십니다. 어떤 법적인 처벌을 조금 줄이고 싶은 마음에 치료를 받고 있으면 형을 좀 줄여준다고 하니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이제 오시는데 그렇게라도 치료를 시작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이유든 간에 일단 오시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 중독이 되면 스스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함께라고 하셨기 때문에 혼자서 극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가 봅니다. 그럼 그렇죠. 이게 나 혼자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는 건 다시 약물 사용하고 재발할게요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고 열심히 단약을 하는 회복자분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치의 선생님의 이야기에 따라서 회복자의 권유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겠네요. 다르크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단약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에 3군데밖에 안타깝게도 없지만 3군데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함께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회복의 길로 한 걸음씩 손잡고 가는 게 굉장히 대표적인 치료 방식이다. 그럼 회장님이 계신 병원에는 그런 시설이 아직 없나요? 아니 이제 저희는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분들이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조금 준비시켜 드리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중독을 끊기 위한 무슨 약물 처방도 있습니까? 마술적인 약은 없습니다. 저는 본인이 오히려 약의 효과 자체보다 약을 먹는 행위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매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약을 스스로 챙겨 먹으면서 본인이 도움을 받고 있고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내가 중독자임을 매번 인식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약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물론입니다. 보시는군요. 네. 자,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중독은 없다. 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약 중독자들이 갖는 또 다른 중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마약을 안 하시게 되면 술들을 많이 마시고 그 음주 상태에서 또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우리 마약을 끊은 분들에게 절대로 음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김현식이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대마초 때문에 그분이 간경화로 돌아가셨거든요. 결국은 대마초를 끊고 술을 많이 드시다가 간경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약 환자분들이 단약을 한 이후에 음주 문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이 마약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박에 빠져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탕 챙겨갖고 원하는 만큼 마약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시겠네요. 결국에는 뭐 그게 둘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말이죠. 근데 이제 저번에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술과 담배 뭐 이런 중독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좀 관대함 그리고 또 이제 광고의 지나침 이런 것들을 꼬집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생각보다 그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그런 결과물이. 그렇죠. 근데 많은 요즘은 청소년들이 술 담배 하는 걸 겨운 상황이 돼 버렸는데 사실은 이제 마약이나 도박 같은 문제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서 근데 우리가 술을 구입하거나 담배를 구입할 때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인이 신분증을 항상 내고라도 구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구입하지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구축하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마약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까지 큰 영향이 있고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신분증 확인을 뭐 영업에 방해된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생활화가 돼야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좀 향상시키고 근절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사회적 공감대와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할 경우에도 이렇게 복합적인 치료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나요? 여러 가지 그 중독 상태. 그러니까 제가 그 한지붕 세 가족 얘기할 때 중독에 이르는 과정은 다르다. 마약을 하던 도박을 하던 술을 마시던 중독에 이르는 과정은 다르지만 회복에 이르는 과정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로 하는 거다라는 건 실천 그리고 모임에 가서 다른 회복자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독은 코로나와 독감 같은 전염병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약 중독도 뭐 코로나 대처하듯이 촘촘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 이게 어쨌든 치료로 유입되는 마약 사용자들의 수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만 명 내외가 체포가 되는데 그중에 치료를 받는 사람은 5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치료 재활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과 싸울
군인을 양성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사회복지사분들이라든지 네네. 임상심리사분들이라든지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상담사분들이 네네. 이 마약 치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성장시키고 자격 요건을 재정비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치료 재활 체계를 구축하는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귀에 쏙쏙 가슴에 탁 박히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단속을 지속적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범죄화, 네, 네. 낙인화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화해서 범죄인 취급하는 건 치료 재활과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유입하는 도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강제 치료라도 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마약 치료의 일선에서 활약하시는 그 요원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아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을 양성하듯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요.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이계성 회장님과 함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